안녕하세요. 펄시수학 전문학원 고등부 전임 강사 이수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실시됐던 선전고 3학년 1학기 확률과 통계 중간고사 간단한 총평과 주요 문항 문제풀이를 또 하려고 또 요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중간고사 준비하고 치르느라 고생한 우리 선전고 친구들 정말 고생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영상 말미에 또 우리 기말고사를 또 어떻게 또 대비하면 또 효과적이고 좋을지 또 간단하게 또 얘기할 예정이니 또 잘 보시고 또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기말고사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총평을 해보면 일단 문항수는 객관식 13문항, 그 다음에 이제 단답형 객관식 선전고 특징이죠. 그래서 OMR 카드에 체크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단답형 형태로 되는 그런 이제 보통 여기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서술형 3문항, 그래서 총 19문항입니다. 총 19문항. 문항수가 또 역시나 적은 편에 속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배점도 당연히 한 문제당 배점도 크고요. 특히 선전고는 서술형의 배점이 또 크죠. 그래서 이제 쉬운 문제들에서 또 얼만큼 실수를 덜 하고 서술형 배점 큰 서술형 문항들에서 점수를 얼만큼 덜 깎였을지가 점수 그리고 등급에 큰 주요한 영향을 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는 제가 일단 중 정도라고 지금 적어놨어요. 적당한 편 이렇게 지금 적어놨는데 뭐 그 이유는 일단 부교재, 수특, 또 레벨 3는 제외였었죠. 그래서 이 문제들 중에서 수특 연계가 7에서 8개 문항 정도 됩니다. 수특 연계가 7개에서 8개 문항.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그리고 이제 뭐 시중의 문제집이나 뭐 일반 교재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대표 유형의 문제들. 교과서 또는 대표 유형의 문항들이 또 한 10개 정도 되고요. 좀 수월한 편인 문제들, 물론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선전고는 좀 어려운 문제 중에 또 보통 이제 잘 보기 힘든 낯선 형태, 선생님께서 직접 좀 제작을 하시고 많은 변형을 하신 그런 류의 문제, 그래서 그런 게 또 한 문항 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특 연계와 뭐 많이 봤던 기본적인 형태 문제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뭐 또 체감 난이도는 좀 낮게 느껴졌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체감 난이도에 비해서 여기는 문제들이 전부 쉽고 그런 문제들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 수특 연계 문항 중에 레벨 2 가 5문항 정도가 연계가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한 문항, 요게 이제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쉬운 문제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중상 이상의 난이도 문제들이 또 한 절반 이상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 50분 내에 이거 서술형까지 해서 다 풀어내는 게 또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거의 시간이 모자라서 손을 아예 못 대거나 도전도 못 하거나 좀 풀다가 이거 좀 끝까지 다 못 낸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문제 중에서도 서술형 1번은 특히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대한 그 개념과 정의를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점수를 깎이지 않는, 제가 수업 때 많이 강조했던 내용인데, 그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동일한 그런 상태에서의 내용을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개념을 빠삭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점수를 깎이기 쉬운 그런 문제도 내셨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적당한 편이다. 뭐 되게 쉽지도 그렇다면 뭐 되게 어렵지도 않은. 등급 컷은 그래도 뭐 이제 학생들이 수특을 빠삭하게 보고 갔기 때문에 좀 다소 높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90점 초중반은 돼야 그래도 1등급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뭐 아직 저도 정확한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등급 컷은 적당히 높게는 형성이 될 것 같다 라는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요 문항들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단답형 객관식에서의 첫 번째 문제, 객관식에서는 14번이었죠. 요 문항은
교과서 대단원 마무리에 요거에 조금 하위 호환 문제에서 좀 변형시키신 문제고요. 시험 전날 직보 때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했던 문제인데 그리고 또 다른 학교의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거의 비슷한 류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제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런 거 내고 싶다 할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이 문제를 좀 보도록 할 텐데 또 푸는 방식이 아이디어에 따라서 뭐 한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15번까지의 학생들 총 15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명을 택해서 청소 당번을 뽑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3명의 학생이 각각의 이제 번호가 있을 텐데 그 어느 2명도 숫자가 연속하지 않을, 그러니까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 예를 들면 뭐 2번, 4번, 10번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뽑았는데 4번, 5번, 8번 이렇게 뽑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연속한 두 숫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뽑을 확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설명을 위해서 조금 그래도 숫자들을 좀 써볼게요. 다 쓰니까 좀 길죠. 그래서 이 숫자를 좀 많이 늘려놓으신 겁니다. 변형으로.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3명의 학생의 번호를 크기 순서대로 뭐 이렇게 했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숫자, 가운데 수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운데 숫자가 당연히 1이 될 수는 없죠. 그치? 이 두 번째 숫자인데 당연히 15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숫자가 2일 수는 있을까 생각해보면 가운데 숫자가 2란 얘기는 얘보다 작은 건 1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맨 왼쪽에 있는 숫자는 얘란 얘기인데 그럼 이웃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운데 숫자가 2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가운데 숫자로 가능한 거는 몇부터 스타트하냐면 3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운데 수가 3인 경우, 그럼 이제 가운데 수가 3이란 얘기는 왼쪽에 있는 숫자, 그냥 작은 숫자를 왼쪽에 있는 숫자라고 이제 편의상 얘기할게요. 왼쪽에 있는 숫자가 2일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연속되니까 숫자가 왼쪽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1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왼쪽에 있는 숫자를 정하는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4는 또 안 되니까 연속되는 숫자니까 5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5부터 15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11가지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정하는 게 11가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경우의 수는 그냥 얘네 두 개 곱하면 되니까 11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수를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제 보내보는 겁니다. 가운데 수가 4일 때는, 그럼 이제 가운데 수가 4니까 색깔을 바꿔서 표현해 볼게요. 가운데 수가 4일 때는 왼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2가지 케이스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이제 6부터 시작이니까 1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수를 정하는 게 2가지, 오른쪽에 있는 수를 정하는 게 10가지. 그래서 이게 20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2개 정도만 해봐도 내가 이걸 굳이 가운데 숫자 5개를 굳이 표시 안 해도 이제 이게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에 있는 수를 정하는 거는 한 개씩 늘어나게 되죠. 이게 3가지가 될 거고,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숫자 정하는 거는 하나씩 주니까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27가지. 이제는 이제 쓰지 않고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렇게 쭉쭉쭉 가서 가운데 있는 숫자가 가장 커봤자 몇이다? 13이 되는 거겠죠. 가운데 숫자가 13. 이거 굳이 쓰지도 않을게요. 그래서 가운데 숫자가 13이면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숫자 정하는 게 반대로 11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15여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도 좀 더하긴 더 해야 되니까 조금 몇 개만 더 해볼게요. 가운데 숫자가 6일 때, 가운데 숫자가 6일 때는 4 곱하기 8 이렇게 될 거고요. 가운데 숫자가 이제 7일 때, 가운데 숫자가 7일 때는 5 곱하기 7에서 3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숫자가 8일 때, 이걸 조금 지우고 이어서 써볼게요. 가운데 숫자가 이제 8일 때, 그럼 6 곱하기 6이겠죠.
이게 지금 정확히 딱 1과 15에 정확히 한가운데 있는 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이제 똑같죠. 그래서 36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7 곱하기 5 얘랑 똑같고 8 곱하기 4 얘랑 똑같고 이제 대칭의 구조죠. 그래서 아까 마지막 가운데 숫자가 13일 때는 11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다 더할 때는 지금 여기 있는 5개의 숫자들은 밑에도 여기 그대로 똑같이 있으니까 이걸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한 번만 그냥 더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답을 내볼게요. 자, 더합시다. 그러면 11, 20이니까 더해서 31 여기까지가 31 이렇게 더하면 다시 58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은 90 그 다음에 이거 더하면 125 그래서 이렇게 더한 게 전부 125네요. 그래서 125에다가 밑에도 똑같이 있으니까 곱하기 2하고 얘는 한 번만 등장하니까 그대로 더하시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 200, 이게 250에다가 30 더하니까 286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자, 분모는 그냥 서로 다른 15명 중에서 서로 다른 3명 뽑는 거니까 15C3이죠. 그래서 분모는 15C3 계산하시면 15, 14, 13 3, 2, 1 해서 짠짠 약분 짠짠 약분 5 곱하기 7 곱하기 13이네요. 그래서 확률은 자 일단 계산 안 하고 먼저 쓸게요. 5 곱하기 7 곱하기 13 약분될 수 있으니까 자, 286은 26 곱하기 11이네요. 26 그래서 얘는 26 곱하기 11이니까 다시 얘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3이네요. 그래서 2 곱하기 11 곱하기 13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일 텐데 약분 이렇게 또 되죠. 그 다음은 약분 안 되네요. 그래서 35분의 22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P-Q죠. 여러분 마지막에 조심해야 됩니다. 보통 P 플러스 Q 같은 P 플러스 Q를 물어보는데 P-Q니까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몇이다? 13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최종 답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는 당연히 3부터 13이니까 많이 나오지만 이게 하다 보면 바로 규칙이 빠르게 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1학년 때 뭐 수하에서 경우의 수 문제에서 뭐 이제 의자가 여러 개 있는데 뭐 학생을 몇 명을 안 치는데 이 학생끼리는 뭐 이웃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류의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을 좀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당번 3명의 숫자는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의자 15개가 있다고 치는 겁니다. 의자 15개 빈 의자가 있다고 치고 근데 15개를 일단 다 쓰는 게 아니라 이웃해도 되는 나머지 12명 있죠? 그 12개의 의자를 먼저 세팅을 하는 겁니다. 12개의 의자. 그냥 의자인데 그냥 이렇게 이제 칸을 표시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열둘. 그럼 의자가 지금 빈 의자가 12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면 안 되는 3명이 앉을 의자를 이 사이사이와 양끝에 그러면 이제 총 이게 13자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13개가 있는 거고 이게 12개이기 때문에 사이사이와 양끝 하나하나 더하면 13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럼 이 13자리 중에서 사이사이와 양끝인 3자리만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자리 선택하고 요 자리 선택하고 요 자리를 선택하면 이제 여기다가 의자를 추가해서 놓는 겁니다. 추가 의자를 다시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의자가 이제 1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1번부터 안 치면 됩니다. 1번부터 안 치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네. 그리고 이때의 당번은 1번, 5번, 7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절대 이웃할 수 없죠. 그렇게 지금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푼다면 일단 뭐 분모는 네, 확률 구하는 거니까 분모는 똑같아요. 15C3 그대로 갖다 쓸게요. 그래서 5 곱하기 7 곱하기 13분의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13자리 중에서 내가 3자리만 그냥 고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번호 순서대로 안 칠 거니까
이제 조합으로 가셔야 되죠. 그래서 13C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3C 3만 뭐 계산하시면 되죠. 13, 12, 11, 3, 2, 1. 6으로 이렇게 약분시킬게요. 그래서 분모인 5 곱하기 7 곱하기 13 분의 13, 2, 11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13이 이렇게 날아가서 답은 어떻게 나온다? 35분의 20이다. 그래서 결국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다시 13 동일한 답이 나올 거고요. 요건 이제 수하에서 좀 빈 의자에 뭐 학생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그런 류의 이제 좀 아이디어를 좀 이용한 거고. 자, 세 번째. 사실은 요 세 번째 방식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를 푸는 이유도 있는데, 이 세 번째 방식은 중복조합을 일단 이용하는 겁니다.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고, 수업 때 중복조합, 특히 부등식 관련한 중복조합 유형에서 각 숫자의 차를 이용한 걸 이용해서 푸는 방식을 제가 몇 번 일부러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다시 이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 학생들 당번으로 뽑힐 3명의 학생의 번호를 또 크기 순서대로 A, B, C라고 해볼게요. 당번 3명의 숫자를 각각 A, B, C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크기 순서대로. 그러면 숫자가 가장 작은 친구는 당연히 1번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이런 것처럼 1번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반대로 숫자가 가장 큰 친구는 15번일 수도 있어요. 15번일 수도 있죠. 그렇지? 당연히 15번일 수도 있죠. 뭐 1번, 7번, 15번 이렇게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네 둘은 같은 숫자는 절대 안 되고 서로 다른 번호니까. 근데 이웃해서도 안 돼요. 일단은 B가 더 크고요. 마찬가지로 C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1이랑 A 두 숫자의 차를 새로운 문자로 좀 세팅을 해볼게요. X라고 세팅을 해보고 B와 A의 차를 Y라고 세팅해보고 C와 B의 차를 Z라고 세팅하고 15와 C의 차를 W라고 세팅해볼게요. 좀 간단한 퀴즈 여기서 이 차끼리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됩니까? 차끼리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얘에서 얘 뺀 게 나와야 되죠. 당연한 겁니다. 덧셈과 뺄셈의 원리인데 그냥 제가 숫자 몇 개 써볼게요.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숫자 4개를 썼어요. 차를 써볼게요. 차는 3, 차는 4, 차는 2 이 차끼리 더하면 몇이 나옵니까? 얘에서 얘 뺀 게 나오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에서 이거 더한 게 얘고 이거에서 이거 더한 게 얘고 이거에서 이거 더한 게 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차끼리 더한 게 14라는 고정된 값이고요. 근데 x는 기본적으로 차니까 마이너스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등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와 얘의 차는 0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얘는 0부터 시작하는. 마찬가지로 C랑 15의 차인 W도 0부터 시작하는. 그럼 우리 이런 중복조합의 이제 문제를 풀 때 0부터 시작하는 상황이 기본 세팅이니까 얘네는 문제될 게 없고요. 근데 이 Y는 얘네들은 연속하면 안 되기 때문에 1이어도 안 돼요. 연속했을 때가 1이기 때문에 차가. 그러니까 얘네 둘은 2부터 시작이에요. 2부터 시작합니다. 2부터 시작하는 정수가 돼요. 얘네는 그냥 0부터 시작하는 정수고요. 0부터 시작하는 정수고요. 물론 상한선은 있지만 뭐 이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결국 4H14가 아니라 몇 H 몇으로 써야 됩니까? 2부터 시작하니까 여기다가 2 두 개 주고 시작하고 여기다가도 2개 주고 시작하면 되죠. 뭐 굳이 식변형 안 할게요. 그래서 바로 쓰시면 4H 14에서 2도 빼고 또 2도 뺀 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다시 13C 10이니까 13C 3. 네, 이거랑 똑같게 되죠. 그래서 답은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겠죠. 5 곱하기 7 곱하기 13분의 13C 3. 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확률 자체가 35분의 22로 똑같이 나오고요. 이거에서 이거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13이다. 동일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뭐 이렇게 근데 이건 좀 개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조금 손은 귀찮아지죠. 그래서 특히 이 세 번째 방식은 중복조합에서 좀 꽤 어려운 문제 뭐 킬러 형태의 문제나 수특으로 따지면 뭐 레벨 3 같은 문제에서도 종종 나오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유형에서 이런 걸 이용하셨을 때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가지 가끔씩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때도 일부러 몇 번씩 보여줬던 거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거 빨리 정하셔서 풀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문제.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단답형 객관식, 맨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이 문제가 이 시험지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요. 그리고 수특이나 뭐 이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의 형태 변형이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제 직접 제작하신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낯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정교하게 제작을 하신 문제 같은데 대부분 학생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간의 문제로 거의 도전도 못했거나 조금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만만치 않아서 끝까지 답을 제대로 못 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집합 x에서 y로 가는 f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 뭐 함수 관련된 거니까 간단하게 일단 그려보고 도식화해서 좀 보기 편하게. 자,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모든 함수 값의 곱을 m이라고 한대요. 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함수에 대한, 그러면 그 함수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각각의 함수의 함수값들을 전부 곱한 그러면 m값도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걸 만족시키는 함수가 30개가 나오면 그 30개의 함수 f에 각각에 해당되는 n값도 30개가 나올 거예요. 그걸 다 더하란 얘기고요. 그걸 다 더하란 얘기고, 서로 다른 모든 f에 대한 m값의 합을 다 더해서 그거를 다시 또 1000으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일단 단계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씩 좀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조건이 뭔가 봤더니 6f에 6f2, 6f3, 6f4, 6f 함수값에다 전부 다 6을 곱한 것들이 전부 홀수거나 짝수다. 그럼 일단 편의상 6을 좀 곱해서 바로 쳐다볼게요. 6을 곱해서 쳐다보면 1이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10이고요. 얘는 14입니다. 그러면 모두 홀수인 상황이 있고 모두 짝수인, 크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나올 텐데, 모두 홀수가 되려면 이 정의역의 원소들은 전부 다 여기로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6을 곱했을 때 이렇게 홀수가 나오기 때문에. 반대로 모두 짝수가 되려면 이 정의역의 원소 5개가 전부 다 여기 아니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로만 가는 상황. 두 번째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만 가는 상황. 그렇게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쳐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모두 홀수이거나 짝수, 모두 홀수인 상황. 편의상 그냥 모두 홀수라고만 쓸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정의역의 원소가 갈 수 있는 공역의 원소가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돼요. 후보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일단 2의 5승입니다. 개수는 2의 5승계입니다. 함수가 32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각각의 함수의 함수값을 다 곱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복잡할 때는 간단한 상황부터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부 다 1로 갈 수가 있어요. 전부 다 1로 가면은 그냥 함수값 5개 곱한 게 이거 5개 곱한 겁니다. 그래서 6분의 1만 몇 번 곱한 거? 5개 곱한 겁니다. 근데 여기로 5개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5개 중에 4개만 가고 나머지 하나가 1로 갈 수가 있죠. 그럼 그때의 m값은 이거 4개랑 이거 1개를 곱한 겁니다. 6분의 1 4개를 곱한 거랑 6분의 3. 6분의 3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게 약분이 되는 거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6분의 5네요. 미안합니다. 6분의 5. 6분의 5.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그럼 뭐 얘도 5로 바꾸면 되죠. 어쨌든 뭐 이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6분의 1로 4개가 가면 얘 4개랑 이제 요거 1개를 곱한 게 m값이 되겠죠. 요게 m값입니다. 근데 이런 함수가, 아까 얘는 전부 다 1로 가는 거는 이거 1개밖에 없지만, 이 5개 중에 1개가 1로 가는 함수는 5개가 가능하겠죠. 그냥 얘네 5개 중에 1로 갈 1개만 정하면 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죠. 얘 한 개만 일로 가고 나머지가 다 일로 가는 상황. 근데 그게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가 일로 가고 1개가 일로 가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5개 중에 4개. 그럼 결국 5가지죠. 5C4니까. 그럼 이제 얘한테로 3개가 가고 얘한테로 2개가 가는 거는 개수부터 이제 생각해 볼게요. 개수는 5개 중에 일로 갈 3개. 그럼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일로 가는 거니까 5C3. 그럼 이제 6분의 1이 3개가 있는 거니까 다 곱할 거니까. 그 다음에 6분의 5는 2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 번씩 해보면 되죠. 뭐 얘 4개 가고 얘가 하나 가는 거는 그만 했으니까 얘 2개 가고 얘 3개 가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규칙이 보이니까 이제 안 쓸게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1로는 아무것도 안 가고 1로만 5개 가는 거. 당연히 한 가지죠. 근데 그 한 가지를 사실 뭐라고 쓸 수 있다? 5C 빵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6분의 1로는 아무도 안 갔고 6분의 5로만 5개 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까지 써놨으면 얘도 사실은 뭐가 생략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6분의 5로는 아무도 안 간 거고 5개 중에 5개가 전부 일로 간 거죠. 그럼 많이 봤던 형태잖아요.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 전체의 몇 제곱? 5제곱. 근데 이거 1이죠? 1의 5제곱이니까 1입니다. 그럼 절반 한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같은 방식이겠죠? 모두 짝수가 되는 상황. 물론 개수는 똑같이 32개가 나올 텐데 그럼 모두 짝수로 가니까 이제 똑같습니다. 자, 이제는 후보가 얘네 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1로만 5개 다 가는 경우, 자 이제 그냥 한 번에 쓸게요. 5개 중에 5개가 전부 갑니다. 어디로? 3분의 5. 그럼 이제 다 곱할 거니까 그냥 3분의 5가 5승입니다. 근데 좀 예쁘게 쓰기 위해서 3분의 7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1로 가는 거 한 개 줄이고 반대로 1로 가는 거 한 개 늘리고 그러면 5C4 3분의 5의 4승 3분의 7의 1승. 그럼 이제 안 쓰겠죠. 위에랑 똑같으니까. 마지막은 위로는 한 개도 안 갑니다. 밑으로만 5개가 다 가죠. 그 함수값 5개 곱하면 그냥 3분의 7의 5제곱이죠. 네. 근데 얘는 다시 뭐랑 똑같다? 이항 정리에 의해서 3분의 5 더하기 3분의 7 전체의 몇 제곱? 5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3분의 10이니까 4죠. 4의 5승. 4의 5승이니까 2의 10승입니다. 2의 10승 정도는 알고 있으시겠죠? 1024. 그럼 결국 이 m값을 다 더한 거는 위의 상태에서 m값 다 더한 게 1이고 밑에 상태 모두 짝수인 경우에 다 더한 게 1024죠. 그럼 다시 얘네들을 뭐 하시면 돼요? 더하시면 되죠. 그럼 그게 1025란 얘기입니다. 뭐가요? 이 모든 n값의 합. 그럼 1025를 1000으로 나눈 나머지 그냥 25죠. 그래서 답은 25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당연히 복잡하고 좀 딱 봤을 때도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조건부터 해결을 하시고 그때에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냥 또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볼 건데 이게 또 막 복잡하니까 뭐 m은 또 뭔데 m에 또 더하라고 하고 간단한 상황부터 이제 해본 거죠. 간단한 상황부터 해보고 하다 보면 어디서 많이 봤던 게 나오네? 우리가 아는 형태로 또 전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복잡할수록 일단 간단한 상황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몇 개 하다 보면 이런 거구나. 결국 내가 알았던 건데 괜히 껍데기만 복잡하게 씌워놓은 거구나. 이런 문제가 사실 많죠. 어려운 문제 중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서술형 3번 이 시험 마지막 문제였죠. 그래서 수특의 레벨 2의 문제를 변형하신 문제인데 좀 이제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변형을 하신 문제 같고요. 사실 이 문제 뭐 당연히 시험 전날 직보 때 수특 풀면서 풀어봤을 거고 또 질문도 뭐 많이 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보 때 올해 다른 학교 확통 중간고사 문제 중간고사 시험지 줘서 이게 풀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이 문제를 변형해서 낸 게 있었죠. 그리고 그 문제가 이거보다 더 어려웠죠. 그건 하나 더 늘려놨어. 주사위를 5번 넣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즐겁 때 또 열심히 또 풀어봤으면은 잘 맞췄을 것 같은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기도 하고 또 많이 좀 틀렸거나 점수 좀 깎인 것 같아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업 때도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주사위를 4번 던질 때 12의 약수, 뭐 12의 약수 먼저 써보죠. 12의 약수 1, 2, 3, 4, 6, 12. 근데 어차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니까 어차피 12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요 5개의 숫자. 그럼 주사위 던져서 웬만하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딱 뭐만 안 나오면? 5만 안 나오면. 그러면 12의 약수에 눈이 나올 확률도 금방 나오죠. 주사위 던져서 요게 나올 확률이 그냥 6분의 5죠. 네, 그냥 주사위 던져서 웬만하면 12의 약수에 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근데 그렇게 4번 던질 텐데 4번 던지는데 연속해서 이런 게 2번 이상 나오는 사건이 이래요. 그래서 문제에서 친절하게 얘도 들어줬죠. 사실 여러분들 수특 빠삭하게 봤으면 이거 얘 읽을 필요도 없지. 왜 여러 번 봤던 건데. 그래도 뭐 한번 보면 3, 12의 약수 맞죠? 4, 12의 약수 맞죠? 벌써 연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A에 속한다는 얘기고 5는 뭐 아니지만 다시 1은 12의 약수고요. 그러니까 연속된 게 지금 2번 이상 지금 나왔으니까 2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A에 속한다. 이런 건데 그때의 이 사건 A의 확률을 뭐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사위를 4번 던질 텐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2번 연속 발생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를 편의상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그럼 반대로 이런 상황이 안 나오는 거는 X라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이게 발생할 확률이 6분의 5니까 X의 확률은 몇이고요? 6분의 1입니다. 네, 뭐 이걸 편의상 뭐 이렇게 쓸까? PX. 얘는 P 동그라미.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동그라미가 연속해서 2번 이상 발생해야 돼요. 4번 던져서. 그러면 4번 중에 첫 번째, 동그라미가 연속해서 2번만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죠. 연속해서 지금 2번만 나왔죠, 동그라미가. 지금 이 상황을 예를 들어 다시 체크하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네. 그러면 동그라미가 연속 3번도 A에 속하니까 연속 3번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동그라미가 연속 4번. 당연히 이것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럼 가장 쉬운 케이스 얘부터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연속 4번은 그냥 동그라미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발생할 확률이 6분의 5죠. 그럼 6분의 5 4승이네요. 6분의 5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연속 3번이라는 얘기는 액 반대로 액 이거 2개밖에 안 되죠. 그때의 확률은 그냥 동그라미 3개 연달아니까 6분의 5 여긴 6분의 1. 그러면 6분의 5 3번 곱하고 6분의 1은 1번 곱한 거죠. 근데 밑에도 마찬가지죠. 결국 6분의 5 3번 곱하고 6분의 1 1번 곱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죠. 2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동그라미가 연속 2번인 거는 아까 같은 이런 경우 동그라미 연속 2번만이니까 반드시 여기서는 X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다음은 동그라미여도 되고 X여도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로 X, 자, 뒤에 연속 2개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 뒤에 연속 2개가 이렇게 동그라미라면 반드시 두 번째 거는 X가 나와야 되고 연속 2번만이니까. 근데 앞에는 또 상관없어요. 앞에는 동그라미여도 되고 X여도 돼요. 그 다음에 또 놓치기 쉬운 게 뭐가 있냐면 동그라미 연속 2번이니까 이런 것도 됩니다. X 동그라미 X 이런 것도 되죠. 그럼 이제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얘도 결국 동그라미 2개 6분의 5 2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X 한 개 있으니까 일단 6분의 1은 1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확률 1이죠. 아무거나 나와도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일단 2개 곱한 거, 그 다음에 X 한 번 곱한 거, 이건 1이니까 사실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서 그냥 2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만 따로 보면은 그냥 동그라미 2개랑 X 2개. 그러면 6분의 5는 제곱하고 6분의 1도 제곱하면 되죠.
그럼 이걸 전부 뭐 하면 된다? 전부 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분모의 전부 다 6의 4승인데 얘는 6의 3승이죠. 그래서 얘를 1을 이렇게 쳐다볼게요. 6분의 6이라고 쳐다볼게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그 다음 이제 다 더할 겁니다. 그럼 분모는 자동으로 6분의 4가 되고요. 6분의 4가 아니라 6의 4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끼리만 곱해서 더해주면 되죠.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6 그럼 일단 5의 제곱으로 묶어서 쓸게요. 12 곱하기 5의 제곱 여기는 그냥 5의 제곱 하나 있네요. 5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5의 세제곱 그러면 5의 제곱으로 그냥 묶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일단 씁시다. 2 곱하기 5의 세제곱 네. 마지막은 5의 4제곱 자 이제 분자를 5의 제곱으로 또 묶을게요. 그러면 6의 4제곱 분의 5의 제곱으로 묶으시면 12 더하기 1 그 다음에 2 곱하기 5죠. 10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더하시면 13, 23 23에다 25 더하니까 48입니다. 이게 48입니다. 그럼 또 6으로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5의 제곱 곱하기 6, 8에 48이니까 8 그 다음에 6의 3승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6의 3승은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이니까 8로 또 약분이 돼요. 자 그래서 최종 계산하면 분모는 27, 3의 3승 얘만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는 5의 제곱 25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확률은 27분의 25 더하라고 했죠. 이번엔 P 플러스 Q니까 더하시면 52가 다르겠죠. 자 이게 뭐 일단 그냥 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수업 때는 두 가지 방식 다 보여드렸을 텐데 여사건을 활용하는 풀이였습니다. 여사건 이용. 자 그래서 1에서 뺄 겁니다. 1에서 이 여사건을 뺄 건데 이 여사건은 뭐냐면 이런 12의 약수가 연속해서 아예 등장 안 하는 거죠. 12의 약수가 연속해서 등장. 동그라미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가 연속이 등장 안 하는 겁니다. 연속이 안 되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요거를 이제 구해서 1에서 뺄 건데 요거의 내용을 이제 다시 또 케이스를 쪼개보면 x가 4번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x의 개수로 따지면 x가 4번 x 동그라미 자체가 없으니까 당연히 연속으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두 번째는 x가 3번이어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연속이 안 되죠. 한 번밖에 안 나올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가 있죠. 세 번째는 x가 2번 x가 2번이라는 얘기는 동그라미도 2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그라미끼리 연속하면 안 되니까 x 동그라미 뭐 이런 형태도 되고요. 반대로 동그라미 x 이런 것도 되고 마찬가지로 놓치기 쉬운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이것도 연속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x가 1번이라면 동그라미가 3번이니까 동그라미가 3번 등장하는 순간 동그라미끼리 붙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하죠. 그래서 가능한 건 이렇게 3가지의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자 이제 또 하나씩 똑같이 해볼게요. 자 얘는 x의 확률은 6분의 1이었죠. 6분의 1만 4번 곱하면 되니까 6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동그라미의 위치는 4군데 중에 하나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동그라미의 위치 정하는 게 4가지. 그 다음에 이제 6분의 5 1번이랑 6분의 1 3번. 그래서 6분의 5는 1번, 6분의 1은 3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 모양이 크게 3가지 형태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3 곱하기 동그라미 2개, x 2개니까 6분의 5의 제곱, 6분의 1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하신 다음에 1에서 빼시면 되죠. 자, 그럼 일단 더하는 거 먼저 할게요. 분모는 6의 4제곱, 6의 4제곱 다 동일하고요. 6의 4제곱 분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 1의 4승 1,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4 곱하기 5, 20 더하기, 여기는 25, 5의 제곱에다 3 곱한 7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의 4승 분의 1 더하기 20, 21에다 75 되니까 96. 그럼 또 6으로 약분이 되죠. 6으로 약분시키시면 6의 세제곱 분의 96을 6으로 나누시면 16입니다. 자, 근데 8로 약분되고 얘도 아까 8로 약분되죠. 예, 그래서 3의 3승만 남아서 27분의 8로 나눴으니까 2. 이게 6건의 확률입니다. 그럼 우리가 최종 구하는 답은 1에서 요거 27분의 1을 빼시면 되죠. 그래서 27분의 1을 뺀 27분의 25. 이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확률이고 분자분 뭐 더하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답은 50이다. 이거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저렇게 푸셔도 되고, 네. 수특에 있었던 문제의 변형이기 때문에 수특을 빠삭하게 여러분 보셨다면은, 네. 뭐 보자마자 나 이거 풀었던 문제야. 사실 이 얘를 볼 시간도 세이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특이 부교재인 학교들은, 네, 이렇게 변형 문제 연계율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빠삭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문제 주요 문항점을 좀 풀어봤고요.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좀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일단 좀 더 어렵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등급컷이 그래도 낮게 형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기말고사는 좀 더 어렵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특은 기본적인 부교재이기 때문에 수특은 반드시 빠삭하게 봐놓으셔야 합니다. 빠삭하게라는 말은 5번은 풀어봐야 돼요. 최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풀고 학원에서도 풀고, 학원에서 근데 저희 그 교재, 네, 그 비슷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학원 교재만 풀어도 최소한 2번, 3번은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에 또 풀고, 그러니까 최소한만 해도 한 4-5번은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당연히 더 내가 시험을 잘 봐야겠다, 욕심이 있다 하면은 더 풀겠죠. 그러니까 4번을 풀었던 5번을 풀었던 6번을 풀었던 내가 이 문제를 또 봤는데 또 바로 스타트를 못 끊어, 시작을 못 하겠어. 그럼 또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통해서 기본적인 숙지가 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속도도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중간고사 때는 뭐 모의고사 형태의 뭐 문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는 참고해서 봐라라고 했지만 딱히 이렇게 연계성은 보이지 않았는데,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또 주는 그런 범위들 잘 또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또 항상 관건인데, 문제들은 내가 다 봤던 거야. 다 풀어봤던 건데 내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내는 데에 또 시간이 급급해서 결국은 또 어려운 거 한두 개는 시간이 없어서 버리고, 뭐 서술형도 끝까지 다 못 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들 발생하는데, 또 결국은 내신에서 속도가 또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도는 반복에서부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 뭐 다른 문제도 그렇고 수업 때 문제 풀 때 뭐 꼭 닥침대로만 안 풀고 뭐 그냥 제 방식대로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풀이를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수업 들을 때 저렇게도 푸는구나 감상만 하지 마시고, 나도 저렇게 풀어봐야겠다 해서 따라서 해보시고, 한 번 정도 따라한다고 시험 때 그대로 못 푸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 번 또 반복하셔서 여러분들이 시험 때 딱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답지대로도 풀 수 있지만 해설지대로도 풀 수 있지만 수업 때 들은 더 효율적인 방식대로 풀어서 시간도 줄이고 계산도 줄이고, 계산 줄인다는 거는 계산 실수의 확률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 때 제가 푸는 풀이도 잘 들으시고 여러분 풀이에 반복해서 적용시켜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또 시간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치르느라 우리 선정고 학생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 또 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퍼팝.